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퇴근 생각을 하고, 퇴근하면 내일 회사 가서 할 일을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잘 쉬는 것 같지만 다음 주 출근해서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월요일 지옥철에서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퇴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이브 아빠입니다. 오늘은 연봉 10억인 사람들, 부자, 즉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 마음의 평안, 타인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보면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행복의 일부분이 유전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 혹은 육아중이신 분이라 한다면 최대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20, 30대인 분들도 부와 명예를 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순간을 느끼고 즐기면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생활에 잘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상 행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목표들을 달성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기에 행복을 미룹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행복을 미루고 스스로 사랑하는 걸 미루는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찾아올까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돈, 명예, 학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방금 언급했던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당장 내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5년 뒤, 10년 뒤 행복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퇴근 생각을 하고, 퇴근하면 내일 회사 가서 할 일을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잘 쉬는 것 같지만 다음 주 출근해서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월요일 지옥철에서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퇴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곳에 놀러 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감각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갔습니다. 완벽하게 단절하면서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여행을 갔다면 그 여행지를 이 오감으로 온전히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 좋은 곳을 가더라도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행을 가면서 돌아올 때 차 막히면 어쩌지 하면서 온전히 그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여행을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하고 온전히 느끼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잡생각을 내려놓고 온 감각을 통해 이 현재 삶을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조금 더 내려놓고 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스트레스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행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우리는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자극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우리는 불안해지거나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즐거움의 물질, 즉 도파민만 분비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한 고통 없는 맹목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은 금방 즐거움이 식어버리고 우리는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충동적인 쇼핑을 하고 이런 행동들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놀랍게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도파민 같은 즐거움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면접장에서 면접을 기다릴 때, 이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3번째 만났을 때 고백을 했는데 엄청 떨렸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마지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맞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있고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인 내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나의 인생을 위해 지금 당장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